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의 초엘리트 인재가 한국 파견에 분노하며 떠났다가 결국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 뒤엔 중국인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촉망받던 인재가 어떤 일을 겪었길래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된 걸까요?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선전에서 일하는 전기차 디자이너 리웨이입니다. BYD에서 4년째 일하고 있죠. 입사 이후 꾸준히 성과를 인정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라는 자부심도 컸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 선전의 고층 빌딩 숲을 걸으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팀장님의 호출을 받기 전까진요. 리웨이, 잠깐 시간 있나? 팀장실에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팀장님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죠.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거 알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 지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어. 그리고 너를 파견 인력으로 추천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내 실력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좋잖아. 한국 시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핫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며 본사에서의 성장을 꿈꿔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것도 파견이라니.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했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면 어쩌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우 이 말만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면 모를까? 한국은 중국보다 작고 뒤처진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이건 승진이 아니라 좌천이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친한 동료 리민과 만났어요. 평소라면 즐겁게 웃으며 대화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죠. 한국이라고? 농담하는 거지. 리밍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동정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이면 모를까? 한국은 좀. 리밍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죠. 한국 파견은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두 분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굳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거절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웨이야, 내 미래를 생각해봐. 본사에서 잘 나가는 중인데 왜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해?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회사는 저를 인정해서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밀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선전의 밤 풍경이 빛났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리어를 검색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하지만 제 마음속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결국 저는 한국 파견을 수락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절했다가 회사에서 밀려날까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 저일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 최악이었어요. 면전에선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뒤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리웨이 불쌍해 한국은
정말 아니지 같은 말들이요. 특히 제 동기 차오린의 반응이 가장 신경 쓰였어요. 축하해, 리웨이. 글로벌 경험 쌓는 거 정말 좋은 일이야. 차오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 가식과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차오린은 저와 늘 경쟁 관계였거든요. 입사 때부터 항상 견제하던 사이였어요. 회사에서 파견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매일 밤 한숨만 쉬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라는 걸 알게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중국이 훨씬 발전했잖아. 한국은 우리보다 작고 약해. 가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부모님도 계속 전화로 만류하셨고요. 웨이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거절해. 내 경력을 망치지 마.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죠. 한국은 과거에 중국 문화를 배웠던 나라야. 지금은 미국 문화에 물들어서 정체성도 없어.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뭘 배운다는 거니?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컸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요. 그런데 한국으로 간다는 건 뭔가 퇴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파견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회사에선 한국어 기초 교육을 제공했지만 전혀 흥미가 없었죠. 억지로 몇 마디 외웠을 뿐이에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차오린과 다른 동료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리웨이가 한국에 가면 우리한테 좋은 기회 아니야? 자리가 하나 비잖아. 맞아. 게다가 한국 지사는 아직 기반이 없어서 성과 내기도 어려울 텐데. 그 말을 듣고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다들 한국 파견을 좌천으로 생각하는 거였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제 경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보상인가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선전의 마천루가 작아지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 경력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몸이 굳어 있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회사에서 보낸 기사가 제 이름을 든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최소한 이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리웨이 씨, 환영합니다.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친절했지만 저는 간신히 미소만 지었어요. 영어로 짧게 감사 인사를 했죠. 한국어는 거의 모르니까요. 차에 탑승하자마자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오린이었어요. 한국은 어때? 아마 많이 낯설겠지? 본사 소식 전할게. 내가 맡던 프로젝트는 내가 이어받았어. 걱정 마. 잘 관리할게.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차오리는 제가 없는 틈을 타 빠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를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실패하면 돌아갈 곳도 없을 거예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데 솔직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선 중국이 더 크고 좋아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고향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한국 지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지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대화했는데 서로 발음이 달라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리웨이 씨, 우리 팀에 합류하게 돼서 기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팀원들도 저를 환영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간단한 업무 지시도 여러 번 확인해야 했고 회의에서는 거의 말을 못했어요. 밤마다 차오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모두 본사 소식과 함께 은근히 저를 자극하는 내용이었죠. 오늘 임원들이 내 프레젠테이션을 칭찬했어. 내가 한국에서 고생하는 동안 내가 여기서 내 몫까지 열심히 할게. 차오린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외국인인 저를 보고 뭐라고 소리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의 험악한 표정에 너무 무서웠어요. 겨우 제 층에 도착해서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병원에 가셨다고 했죠. 혈압이 올라서 검사를 받으러 가신 거였어요. 괜찮아, 웨이야. 너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더 마음에 부담을 줬어요. 부모님까지 저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니요. 직장에서도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본사에서는 빠른 성과를 요구했고 한국팀은 제가 적응할 시간도 없이 업무를 맡겼어요. 저는 너무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가방을 놓고 내리는 실수를 했어요. 안에는 제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가 있었죠. 절망적인 기분으로 영무원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영무원은 제 서툰 영어를 이해하고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 주더니 놀랍게도 제 가방이 이미 접수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승객이 가방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웨이 씨, 걱정 마세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영무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 가방이 그대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그날로 모든 물건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중국에서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친절한 사람들.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리웨이 씨, 괜찮아요? 아까 경비 아저씨가 당신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연락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셨다니요. 그저 인사만 나누던 분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동료들이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주는 모습,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주는 친절함, 제가 이해 못할 때 끝까지 설명해주는 인내심이 보였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 박지영 씨는 정말 배려심 깊은 분이었어요. 매일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업무 이해를 도와주셨죠. 리웨이 씨, 천천히 배워도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색했던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주말엔 혼자 서울 구경도 했고요.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모습,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깔끔한 지하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SNS에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그냥 일상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인데 중국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와, 서울이 생각보다 발전했네. 더 사진 올려줘. 이런 반응에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중국보다 뒤처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부 분야에선 더 앞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의 디지털 주문 시스템, 재활용 분리수거의 철저함,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한국의 일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기록용이었는데 점점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실제 모습에 관심을 가진 거죠. 차오린의 메시지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계획과 달랐나 봅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사장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차오린과 함께 한국 지사를 점검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이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본사 임원들의 방문 소식은 저를 긴장시켰어요. 특히 차오린이 함께 온다는 사실이 더 부담되었죠. 한국에서 충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방문은 제 진짜 실력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리웨이 씨, 한국 시장 분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임원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지사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요.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전기차 시장, 소비자 성향, 경쟁사 분석까지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박지영 씨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리웨이, 이 부분은 한국 소비자의 특성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박지영 씨의 조언으로 발표 자료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차오린이 어떤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요. 드디어 임원들이 도착한 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오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저도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오랜만이야, 리웨이. 한국 생활은 어때? 차오린의 말투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배울 게 많네요. 발표 순서가 되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은 전기차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연계된 충전소 네트워크는 저희 회사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입니다. 임원 중 한 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은 아직 현금이 주로 쓰이는 곳 아닌가요? 디지털 결제가 그렇게 발달했나? 차오린이 살짝 웃는 게 보였어요.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질문이라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작은 가게에서도 QR코드 결제가 일상화된 모습, 대중교통에서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네요. 차오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당황한 것 같았죠. 그때 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시스템이 더 앞서 있지 않나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세계 최고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배워야 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리웨이 씨,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당신의 시각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차오리는 어딘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임원들의 방문 이후 저의 지산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제 단순한 중국에서 온 신입이 아니라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사장님도 제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셨고요. 리웨이 씨, 다음 프로젝트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한국 시장에 대한 당신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한국 생활도 어느덧 6개월 차.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해졌고 지하철도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죠.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도 점점 익숙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이야, 아버지와 내가 너 보러 한국에 가기로 했어. 깜짝 놀랐어요. 한국 파견을 극구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신다니요.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부모님의 반응도 두려웠고요. 정말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깔끔한 숙소도 예약하고 서울의 명소들도 미리 조사했죠. 가장 걱정된 건 부모님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실 거라는 점이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모님의 표정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저를 보시자 밝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좀 달라 보이네.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첫날은 제가 사는 오피스텔과 회사를 보여드렸어요. 지사장님과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죠.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박지영 씨는 부모님과 직접 대화까지 시도하셨고요. 리웨이가 우리 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길이었지만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특히 디지털화된 서울의 모습은 부모님을 가장 놀라게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라니. 어머니는 지하철에서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당황하셨다가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가방에 다시 넣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웨이야. 아빠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처음엔 똑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돼.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그 순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있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편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 자랑스럽다. 부모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더 확신을 갖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이제는 외국인이라는 느낌보다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동료들과 더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됐죠. 회사에서의 위치도 달라졌어요. 임원들의 방문 이후 제 의견은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한국과 중국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지사장님은 종종 저를 거의 임원급이라고 소개하시기도 했어요. 리웨이 씨 덕분에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중국 시장의 통찰력도 얻었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SNS 활동도 계속했어요. 한국의 일상과 문화, 기술 등을 있는 그대로 소개했죠.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같은 부분은 중국 팔로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네요. 리웨이님처럼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회사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한국 파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 한국행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어느 날 차오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나 보네. 솔직히 내가 그렇게 적응할 줄 몰랐어. 그의 메시지에서 여전히 경쟁심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좀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는 여전히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차오린.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곳이야. 기회가 되면 꼭 와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경험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던 날, 저는 한강공원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세상을 안다고 믿었지만 그건 틀린 믿음이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억지로라도 이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지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물으셨어요. 리웨이 씨,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본사로 돌아갈 생각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돌아가면 더 높은 직책과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지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식을 했어요. 이제는 소주 한 잔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게 됐죠. 박지영 씨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리웨이의 한국 생활 1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순간 어느새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파견 기간은 1년이었으니 이미 6개월이나 더 지난 셈이죠. 본사에서는 몇 번이나 복귀 권유를 해왔지만 저는 계속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 풍경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출근길에 늘 가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리웨이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아주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에서 온 직원이 아니라 우리 팀의 리웨이로 인식되는 게 느껴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제안한 신규 프로젝트가 본사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인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아니면 기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점심시간 지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리웨이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우리 팀에 합류한 건 행운이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운은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한국 파견을 거부했다면 이런 경험과 성장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사실 처음엔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편견이 너무 컸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사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그 편견을 극복했어요. 퇴근 후 한강공원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SNS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계정은 꽤 많은 팔로워가 있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이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나라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요. 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했고
한국 친구들은 제 솔직한 이야기에 고마워했습니다. 얼마 전 차오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도 이제 해외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했죠. 제 경험을 들은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정말 기뻤어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더 완벽히 배우는 것이 목표예요. 동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경험하고 깨닫는 용기였습니다. 가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봐요.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